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약 16시간 만으로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나흘 뒤인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또 무산됐습니다. 처음으로 특수팀이 투입돼 끌어내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에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광복절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형의 3분의 1일,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미국이 2018년 체결된 싱가포르 성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조사를 마친 뒤 16시간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 나흘 뒤인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특검팀이 파란색 상자 여러 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사팀 이름과 함께 김건희 특검이라고 적혔습니다. 상자엔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수사 기록이 담겼습니다. 특검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온 지 불과 16시간 반 만입니다. 혐의는 3가지입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40% 배분에 대한 본인 육성은 시세 조정을 알았다고 본 결정적 정황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건진법사를 통한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선물 의혹은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특히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를 두고 빌렸다던 해명이 모조품을 샀다거나 어머니에게 선물로 준 걸 빌렸다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10시간 29분 진행됐습니다. 점심과 휴식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이 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신병 확보를 한 뒤 남은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을 구속심사 날로 정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는 특검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건 맞지만 여론조사 업체인 P&R이 언론사인 줄 알았다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명 씨와의 대화에서 김 여사는 P&R이 어떤 회사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포토라인에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명 씨로부터 20대 대선 기간 동안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58건은 여론조사 업체 P&R이 수행한 공표용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 조사에 명 씨의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은 맞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P&R을 언론사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R은 명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때 이 명칭이 여론조사 업체를 뜻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화합니다. 2021년 7월 명 씨에게 한 언론사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R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며 이재명 쪽에서 문제 삼아온 게 통한 것 같아 항의가 필요하다고 보냅니다. 그러자 명 씨는 정리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합니다.
언론사로 알았다는 진술과 달리 PNR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2022년 나토 순방으로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대여했다고 했지만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홍콩 등에서 모조품을 샀다고 적었습니다. 설명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자 돌연 2022년 대통령실 해명은 김 여사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에게도 묻지 않고 해명 입장을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또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특수팀 요원까지 투입해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속옷만 입은 채 버텼던 전직 대통령, 이번엔 힘으로 저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 시도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엔 처음으로 특수팀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CRPT는 규율을 위반하는 수용자들을 단속하는 특수팀으로 구치소 안에 기동 타격대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힘으로 버티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집행 시도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하는 건 위법하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물리력 또한 최소한으로 사용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어제 만료됐습니다. 특검팀은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3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 아니면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특검이 통일교회 2인자 윤 씨로부터 자신이 금품이 담긴 쇼핑백 2개를 권성동 의원에게 주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금품을 꺼낸 곳은 한학자 총재의 금고이고 이 비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오직 5명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자신이 금품을 건네받은 뒤에 직접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대선 막판 국면이던 2022년 2월에서 3월쯤 권성동 의원이 가평 통일교 궁전을 방문한 사실을 최근 김건희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이날 금품이 든 쇼핑백 2개가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총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바로 그 인물입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이 든 쇼핑백이 모두 한학자 총재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재의 명을 받아 금고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총재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오직 5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쇼핑백 전달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총재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포장했고 재정국장을 통해 자신이 건네받아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언급된 쇼핑백 2개는 앞서 JTBC가 보도한 권성동 의원의 큰 거 한 장 서포트와는 별개입니다. JTBC는 권 의원 측에 추가 질문을 했지만 기존 입장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관련 의혹에 통일교와 금전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기자들 앞에서 2,400자의 입장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검 조사실에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순직 해병 특검에 들어섭니다.
임 전 사단장은 2,400자가량의 입장문을 기자들 앞에서 직접 낭독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질 게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수중수색을 지시한 바 없고 최상병 부대에 지시할 권한도 없어 무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특검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임 전 사단장이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 앞에서 기자님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좀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당수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질문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맥락과 답변의 필요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특검이 밑도 끝도 없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자 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조사도 오후 5시까지만 받겠다고 특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일 있었던 임 전 사단장의 1차 조사도 4시간만 진행됐는데 이때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9일에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며 특검을 재차 방문했는데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아니어서 30분간 문 앞에서 기다리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진술 거부를 해도 다음 주 추가 소환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모두 파악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중국 신장의 관광지에서 흔들다리가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29명이 떨어졌는데 이 중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샤타 지역의 장군교 위입니다. 갑자기 기울어진 다리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더니 간신히 끈을 잡고 버티는 사람, 미끄러져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도 보입니다. 한쪽을 지탱하던 끈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다리가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고로 29명이 하천으로 떨어졌고 5명이 숨졌습니다.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이 다리가 있는 관광구역은 즉시 폐쇄됐고요.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샤타, 아름다운 협곡의 경치를 즐기는 유명 관광지로 최근 SNS 등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도 다리가 기울어지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당시에는 부상자가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커다란 곰을 온몸으로 쫓아낸 강아지가 화제입니다. 3살 2kg 남짓인 포메라니안 강아지의 활약을 보시죠. 집 안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 커다란 곰 한 마리. 곧이어 강아지가 크게 짖으며 달려들자 화들짝 놀라 도망칩니다. 곰은 도망치면서 뒤를 흘깃 쳐다보는데 용맹한 강아지 스카우트, 주인이 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곰을 쫓아냈습니다. 곰이 사라진 뒤에도 이렇게 뒷발을 차면서 마당을 지켰는데요. 강아지의 주인인 카일라, 곰이 이전에도 집에 침입한 적이 있었다면서 또 다른 영상도 공유했는데 낡은 울타리를 부수고 집으로 들어오거나 마당에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술가인 카일라, 내가 주로 올리는 영상이 아니지만 꼭 공유하고 싶었다면서 자신은 헤드폰을 쓰고 있어서 듣지 못하는 동안 곰이 몇 분 동안 강아지의 밥을 먹고 있었고 용맹한 강아지가 집에서 곰을 쫓아냈다고 알렸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국기와 함께 해적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명 만화 원피스의 깃발인데 정부는 이 깃발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트럭들 한가운데에서도 건물과 뱃머리에도 보이는 이 깃발. 일본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밀짚모자 해적단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시위 현장은 물론 곳곳에서 국기와 함께 이 깃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취임한 군인 출신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국기 개양을 제안했는데 국민들 정권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이 원피스 깃발을 꺼내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행위 체제 전복이나 폭동으로 간주하겠다며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Kebebasan itu hanya bisa dibatasi kalau satu mengganggu moralitas nasional, yang kedua mengganggu integritas dan ketertiban bangsa. 정부가 부패 범죄자를 사면하는 등 군부 독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만화 속 자유와 연대의 상징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뿐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광복절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형의 3분의 1인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 복권 건의 대상자를 논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와 검찰 인사, 외부위원 총 9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종 대상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 복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사 대상 명단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국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종 명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고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내로남불 시즌2라며 굉장히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국 대표를 포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반면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들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지 않은 민주당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 여부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018년에 체결한 싱가포르 성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입장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군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알리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이날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겸하고 있는 세스 베일리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진 건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협상을 하겠다고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 안에도 열려 있다.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utlined in that statement since the beginning of President Trump's second term,
he has made clear his willingness to engage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achieve these policy goals.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평화체제 구축 등 4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한편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발표한 한미 무역 합의도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강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굳건한 동맹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등의 핵심 품목에 고율 관세를 다시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공식 발효된 첫날,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And what he said was he won't charge tariffs while you're building in the country. But if you're not building in the country, 100% tariffs.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관세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우리 기업은 관세 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텍사스와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상태여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공장 규모가 1조 달러, 우리 돈 1,38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호 관세는 이제 시작일 뿐 아직 계산이 더 남았습니다. We're going to be announcing on semiconductors and chips, which is a separate category, because we want them made in the United States. It's going to go to 150%, and then it's going to go to 250%, because we want pharmaceuticals made in our country. 미 상무부는 새 관세 정책으로 매달 500억 달러, 우리 돈 69조 원이 넘는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부과 시기는 다음 주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3도, 서울과 대전은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제주 일부 지역엔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경상권 5에서 20mm, 제주는 5에서 40mm입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